문도간의 두 번째, 빠지라면 빠질게요. 뭐 옛날 노래 가사 같습니다. 잊으라면 잊을게요 하는 그런 노래 있었죠. 예, 그게 자꾸 연상이 돼가지고 그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요 청와대에서 청와대 그 뭐 한옥집 있죠. 거기서 이제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풍산개 있죠. 북쪽에서 좀 보내준 풍산개를 아주 다정스럽게 같이 노는 그런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사진 청와대 제공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1월 25일, 작년 11월 25일입니다. 오후 관저 앞 마당에서 지난 9일 태어난 풍산개 고미의 새끼들을 살펴보고 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편안하고 그 사랑스러운 느낌을 확 주죠. 참 두 사람 참. 근데 언론이 왜 풍산개 사랑하는 모습을 보도를 했을까? 그 참 희한한 일이죠. 이게 완전히 옛날에 왕조 시대에나 있었을 만한 그런 뉴스죠. 요즘 대통령 개하고 노는 그게 어떻게 그 뉴스가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엄청난 큰 사진이 나와요. 누구 보라고 그랬겠어요? 풍산개를 준 김정은이 봐달라고 이런 기사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은 대개경 충성이다. 이거 전번 강의에서 얘기를 했죠. 대가리가 깨져도 김정은이다. 정말 이 말이 딱 들어맞다는 싶을 정도로 그동안 행적을 보면요. 그 충성심이 정말 대단해요. 그걸 조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충성심을 보인 것 같아요. 그 증거로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의 복심은 뭡니까?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그죠? 그 비서실장을 누구로 앉혀있냐? 한국의 친북 주사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임수경을 북에 파견한 그 장본인 임종석을 비서실장에 앉힙니다. 첫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정권 출범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북 정권과 친하고 싶습니다. 이걸 만천하에 특히 북에다가 보여준 거죠. 그죠?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번에 얘기했습니다만 김정은이 미국과 북이 말하자면 사이비 비핵화를 해야 돼요. 사이비 비핵화. 그러니까 핵을 없애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핵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북핵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세계에 좀 이런 비핵화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만한 바람잡이가 필요해요. 그 바람잡이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다 한 건 얘기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북에 가가지고 유엔에 가가지고 막 세계를 향해서 바람잡이 역할을 했죠. 그게 먹혀 들어간지 안 먹혀 들어간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활동을 화려하게 한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9월에 이렇게 김정은과 트럼프를 위한 비핵화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오매불방 김정은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언론을 쭉 추적해보면요, 문재인, 김정은 키워드 넣어가 추적해보면 쫙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거 다 추적하자면 뭐 한 10시간 강의해야 될 테니까 그건 도저히 안 되고 아주 중요한 꼭지만 몇 꼭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요거는 10월 28일 날 보도된 겁니다. 김정은 서울 답방 때 원하면 한라산 구경을 시켜주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미 김정은이 답방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걸 하여튼 기자들하고 그 관련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이걸 학수고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달 후쯤에 11월에는 문 대통령 내외 김정은 성물 풍산계 고미 새끼들과 시간을 보낸다 하는 기사가 떴어요. 이게 뉴시스 기사니까 이게요, 통신사 기사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언론에서 다 받아 쓰는 거예요. 거의 한국의 전 언론에 실어달라고 보낸 거죠, 그죠? 이거 뉴스에서 자기 결정이겠어요? 청와대에서 요청한 거겠어요? 뻔하죠? 왜? 아까 그 사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부부는 이렇게 풍산계, 보내주신 풍산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또 찬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청와대 앞에 가서 이제 청와대 앞에다가 또 이제 그 12월 달에 가가지고는 12월 7일 날 기사니까 그 옆에 청와대 옆에 건물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큰 사진을,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갖다 붙여놔요. 그림을 그려놔요. 보세요. 대단하죠? 얼마나 꿈에도 못 있는 거예요. 오직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상사병 걸린 사람 같아요. 청와대 김정은이 12월 30일 1박 2일 남한 방문할 게 유력하다, 이렇게 이제 또 올 거라고 막 띄워요. 아니 12월 24일 날 보도하면서 6일 후에 이란이에요, 그죠? 이때 북쪽하고 아무 약속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막 띄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는 이 망상병에 걸린 것 같아요. 이제 헛기 막 보이는 거예요. 12월 30일에 오실 거다. 그거 안 왔어요. 그냥 약속도 안 하고 어떻게 오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1월 초에 또 이게 12월 24일 날 보도인데 1월 초에 거의 며칠 못 가가지고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답방 2차 북미 정상회담 후에 추진하겠다, 또 추진하겠다고 그래요. 북에서는 이때까지 한마디 말도 없어요. 답방하겠다 그러나놓고는. 근데 또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날 또 이런 아주 막 연정의 기사를 내보내요. 연정의 기사.
저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꼭 봐주세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 평양식 온반으로 설 점심을 했다. 김정숙 여사가 평양서 오실 손님 생각해서 평양 온반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지극정성이죠.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그 기사에 곁들인 사진입니다. 또 사진에서는 또 설날 그 한복 입고는 누구하고 놀고 있어요? 곰이 새끼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문정인이가 문재인하고 무슨 어떻게 걸리는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문정인이가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해줍니다.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비공개 만남 할 수 있을 것. 이건 또 언제냐면 3월 12일 기사입니다. 근데 문정인 또 참 엉터리예요. 아니 지금 문재인은 비밀회담 해가지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정말 이 평화 공존, 여하튼 남북 교류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째든지 답방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한 판 팍 찍고 싶은 건데, 그걸 문정인은 속을 모르고 익하고 앉아있어요. 비밀회담을 왜 해요? 사진도 안 찍을 비밀회담을. 그래서 오직 김정은. 그래서 이제 이따 우리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4월 11일 날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자기가 마치 중재자인 양 나섰어요. 그랬다가 이제 바로 그 이튿날 4월 12일 날 김정은한테 오지게 얻어터져요. 아니 상대방 국가 원수한테는 있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도저히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지랖 넓다 하는 거는 그죠? 자기 부하 직원한테도 몽켜요. 완전히 아래 것들한테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아닌 당사자 돼야 된다고 하니까 문재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적어도 시건방진 이런 얘기하면은 한 방 먹일 줄은 알아야 되잖아.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데 뭐라고 해요? 김정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도 죽으나 사나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이런 소리 듣고도 대단한 충성심이죠. 그리고는 4월 27일 날, 금년 4월 27일 날 이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이죠, 그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판문점에서 연주회를 해요. 연주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 김정은과 만났던 곳곳에 찾아가가지고 김정은 자칫 따라, 님의 자칫 따라 거기서 다 연주회를 갖는 거예요. 오직 김정은을 위하여. 이런 지극정성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미망인 것 같아, 미망인. 그래서 어디에서 하는 거 보니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거쳐간 판문점 내 장소 6곳에서 해요. 남북 정상이 처음 조우했던 군사분계선. 그 다음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기념식수를 한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 옆 잔디밭 길에서 남북 정상이 둘이 대화를 나눈 도보다리에서 양 정상이 국군 의장대를 사열했던 곳에서 정상회담 장소였던 평화의 집 맞은편 잔디에서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불러가 연주를 해요. 이게 대한민국의 행사예요. 김정은을 위한 프로포즈 행사예요. 이게 프로포즈도 이런 정도 하면 뭐 지극한 정성이죠. 그런데 정작요, 판문점에 가서 이 난리를 부리는데 북에서는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어요. 너끼리 놀아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개무시 당하고도 좋을까? 난 정말 창피해. 너무 창피해. 그런데 또 그 정도에 그치면 다행이에요. 어떻게든지 건수를 만들어 가지고 북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해요. 그래 가지고 북에다가 인도적 지원이라 그러면서 800만 불 대북 지원, 정치적 상황하게 무관하게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북에서는요, 남쪽에서 이제 식량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에서 사실 막 욕을 한 거예요. 식량 지원 호들갑 떨지 마라. 예의와 도리 없는 행위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이 말이 맞아요. 받고 싶었던 사람 받겠다는 생각도 없는데, 말도 없는데 왜 이래 난리를 부려? 아니, 돈을 못 줘가지고 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도 이제 북한이 식량난에 처해 있다. 식량난에 처해 있는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국내산 5만 톤을 지원합니다. 그러고요, 김정은한테 대개 김충성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트럼프 따까리 노트 해요. 트럼프 미션을, 트럼프 특별 대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특별 대책의 하수인으로 그 임무를 맡아요. 뭐 미션 임파시블이 아니에요. 뭐 별로 어려운 미션도 아니에요. 근데 그 미션 하나도 성공 못하고 다 실패해요. 이게 한호석이라는 사람이 자주시보에 쓴 글인데, 금수산 영빈관에서 합의한 반제 공동전선 구축과 사회주의 공동번역. 말이 좀 어렵죠. 말하자면 시진핑이 중국 방문한 걸 반제, 반미, 그죠? 반제국주의 공동전선을 구축한 거다. 조중 공동전선을 구축한 거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공동전선일 뿐만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공동의 목표가 뭐냐면 사회주의 공동번영이다. 그래서 이거는 혈맹정도 관계가 아니고 동지적 관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한호석의 얘기는, 한호석은 이 사람은 그야말로 참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 그대로 또 수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적 안 합니다. 이 사람도. 자본주의 비판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중국이나 조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입 싹 다뭅니다. 이 남이나 북이나 진짜 큰일이에요.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트럼프가 특별 대책을 세운대요. 이 특별 대책을 세우는 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김정은이 중국 방문했을 때 금년 1월 8일에 시진핑한테 조선 방문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시진핑이 오케이 그랬어요. 근데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시진핑이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동안 방문하겠다고 이제 통보를 했는데, 북에 조선에 통보를 했는데, 이게요, 조선이 요때 와달라 한 게 아니고 시진핑이 요때를 선택한 거예요. 왜? 이때 굉장히 이 중요한 시기로 본 거예요. 이 시기를. 이 시기가 언제예요? 오사카에서 열린 G20 회의 직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회의 직전에 지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조선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어? 그래서 조선 방문 날짜를 6월 20일로 정한 걸 보면요, 숭타오 대외 연락부장, 상당히 고위직이에요. 숭타오 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조선 국가 방문에 대해서 시기가 특수하고 의미는 중대하며 영향은 깊고도 크다. 이 시기에 방문하는 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조선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죠? 안 그러면 조선을 방문할 필요가 없겠지. 뭐가 왜 절실하게 필요할까? 지금 미중 무역전쟁 중이죠. 그렇죠? 이 무역전쟁에서 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선 손잡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만나자고 한 거예요. 아니, 중국이 아쉬워가지고 만나자 할 정도로 지금 북의 힘이 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문재인도 시진핑한테, 그죠? 오늘 6월 28일부터 1박 2일 오사카에서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길로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서울로 가느냐, 어디로 가냐? 평양으로 가냐? 거기에 따라서 판도가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시진핑이 한국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서울로 왔겠죠? 평양 안 가고. 근데 시진핑은 한국 방문 요청 사절하고 조선 방문을 선택했다. 평양으로 갔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닥쳤던 게 지붕처단 보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6월 7일 날은 시진핑 안 온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왜 이래 됐냐 하면요. 이제 한호석 씨의 분석에 따르면 한호석 씨가 이런 추적은요. 굉장히 잘해요. 빼어나요, 아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보니까 미국, 한국, 중국의 그다음 북의 언론 보도를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미국 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정보에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이 해석을 해보면은 나오거든,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런 능력이 빼어나요, 한호석 씨는. 한호석 씨가 그 추적을 해보니까 4월 11일 날 문재인 트럼프 정상회담 미국에서 있었죠. 그죠? 소위 우리 2분 정상회담 했다는 거 있잖아요. 30시간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데 30시간 걸렸는데 회담한 건 딱 2분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예요. 그때 얘기예요. 이 원래요, 4월 11일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된 날이에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가겠어요? 그런 계획을 세웠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이거는 당연히 여기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야 되고, 또 이 문재인의 특성으로 봤을 때 여기 가는 걸 굉장히 노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친일 세력도 규탄하고 하겠죠. 그럼 빤하니까. 이 사람은 갈라치기 해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게 아주 주특기입니다. 그런데 꼭 참석하고 싶은데 트럼프가 오락하니까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죠. 그야말로 트럼프 푸들입니다. 근데 이때 기자가 그죠? 이제 남북 관계, 조미 관계,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한테 이래 질문해요. 남북미 회담도 계획에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남북미 회담이 있는가? 물으니까 트럼프가 열릴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5분의 판문점에서 만난 그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보내가지고 만나자 하고 그거 다 뻥이에요. 그건 쇼예요. 4월 11일 날 이미 기획이 된 거예요. 누구 머리에서? 트럼프. 문재인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북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도 한 거 없다 그죠? 그렇죠? 북에는 거짓말 안 해요. 북 사람들은요. 거칠어서 그렇지 말이. 그러면서 열릴 수 있는데 김정은한테 달렸다 그거는. 김정은이가 오케이 하면은 열리고 김정은이가 노 하면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김정은한테는 여하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라. 여하튼 세긴 세요. 그래서 문재인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일을 할 거다. 내가 그 미션을 줬다. 이 얘기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이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는지. 북의 그죠? 정보 획득 능력은 대단해요. 11일 날 워싱턴에서 회의를 했잖아. 근데 12일 날 바로 있잖아. 그죠? 문재인 오지랖 넓은 짓 중재자 노릇 하지 말라고 야단 쳐버려요. 아니, 도대체 트럼프가 미션을 딱 주자마자 바로 그 짓 하지 마! 그런 거예요.
김정은이가. 놀랍죠? 백악관에 스파이가 있나? 아니면 아주 오랜 그 경험 속에서 있잖아요. 정보를 해독하는 능력이 뛰어나든지. 척하면 삼척이라고, 그죠? 그래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사하지 말고 민족의 일원으로 제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에 나서라!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친 겁니다. 참 서글퍼. 근데 4월 15일 날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워싱턴에 있었던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다. 문재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네? 근데 요게요, 말하자면 트럼프의 계략이거든요. 트럼프의 계략. 트럼프 특별대책이라는 그런 뭐냐면 G20 오사카 정상회담 끝난 후에 판문점에서 남북 미주 4자 회담을 해가지고 4자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자. 이것이 말하자면 그 트럼프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조미 핵협상 교착 국면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돌파해보자. 그러자면 뭐부터 해야 돼요? 누구부터 움직여야 돼요? 딴 사람은 움직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누구가 움직여야 돼요? 김정은이가 동의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고 누구를 시킨 겁니까? 문재인을 시킨 겁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네가 가서 잘해봐라. 그래서 G20 정상회의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무한히 노력했어요. 문재인이. 정부가 총가동돼가지고. 근데 대답도 안 해요. 이렇게 개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요. 무슨 소리까지 하냐면 6월 말까지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하니 말이죠. 뻥을 막 쳐서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특별 대책을 그죠?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게 누구겠어요?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이 왜 이걸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냐면 김정은은 그 2차 그 조미 정상회담에서 뒤통수 맞았죠. 그 말이죠. 기차 타고 그 멀리까지 하노이까지 가나할 거네. 아무것도 안 빼고 노딜이다 소리 듣고.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그래 너 한번 싸워볼까? 트럼프 한판 해봐? 그래 된 거예요. 자기가 나서지도 않아요. 누구 딱 내세우냐? 최선희 딱 내세워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미국이 다른 셈법 가져와야 이제 우리 협상이 가능하다. 지금 너가 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는 협상 안 해. 끝났어. 너 제재 안 무서워. 제재 안 풀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너거 아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책략은 얼마든지 있어. 한판 붙어봐. 이거예요. 자신 있다 이거지. 배짱 하나는 대단해. 여튼. 그래서 요구가 뭐냐면, 다른 셈법이 뭐냐면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 핵 폐기 전부 해라 하는 거 있잖아, 그죠? 사전에 핵 폐기해야 제재 해제해 준다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거 없애. 그건 안 돼. 그래서 조선식 비핵화 방안을 수용해라.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라. 안 하면 너하고 대화 안 해. 이거예요. 그러고는 시한을 딱 정해줘요. 금년 말까지야. 그 지나고 나면은 너는 뭐 국물도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은 재선은 되고 싶고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돌파해 보려고 트럼프가 세운 작전이 4.11, 아까 얘기했던 정상회담, 그죠? 그 특별 대책인데,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을 유지하면서 문재인을 앞세워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까지 초청해가지고 판문점 사자회담을 해가지고는 뭐예요? 2차, 3차에.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뭐냐 하면 자기는 굉장히 큰 한반도 평화를 주도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것만 해도 자기가 엄청난 성과를 얻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공이 될까? 트럼프 공이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렇지만은 김정은으로 봐서는 뭐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핵 보유하고 싶은 건데, 김정은은, 그죠? 핵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의 협상 재개 조건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어요. 셈법 안 바꾸면은 대화 끝. 이걸 무력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읽어줄게. 한호석식 그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라면 덮어놓고 따르는, 내가 볼 때는 문재인은요, 트럼프 말만 덮어놓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의 말도 덮어놓고 따라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G20 정상회의 이전에 개최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한 한편 시진핑 주석도 한국 방문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어요. 그래가지고 판문점에서 사자 회담을 통해 가지고 종전선언을 하자. 이 그림인데 이걸 김정은이가 파토나 버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되는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진핑하고도 쫙 얘기를 해가지고 시진핑이 서울에 안 오고 어디로 오도록? 평양에 오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 시진핑은 뭐가 급해요? 미중 무역전쟁에서 현상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죠? 그러자면은 중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는요, 솔직히요, 조선 이외에는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 하는데 러시아가 도움될 것 같아요? 도움 안 돼요. 내가 볼 때. 러시아는요, 무기만 고도로 개발되어 있지 경제력이고 이런 거는 형편없어요.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 넓은 땅에 1억 7천이나 되는
많이 되는 그 나라가 한국하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니까 뭐. 근데요, 왜 조선은 중국에게 엄청난 힘을 줄 수 있냐 하면요, 조선이요, 미사일 몇 방씩 쏴버리면요, 미국이 그 미중 패권의 그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전선이 두 개 돼요. 그렇죠, 그죠? 못 견뎌요. 그럼 일본이 뭐, 미국한테 도움이 되냐? 도움 안 돼요, 일본.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그걸 딱 눈치 끌고는, 예? 시진핑하고 손을 딱 잡았거든요. 그럼으로써 트럼프 계략이 물거품이 됐다. 자, 이래가지고 물거품이 됐는데도 청와대는 온갖 허세를 떱니다. 저가 다 했냐? 세상을 저가 갖고 노느냐? 허세를 떨어요. 요즘 일본의 그 반도체 부품 소재 수출 세 가지를 규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서도 온갖 허풍을 다 떨죠. 예? 허풍 다 떤데요. 한국이 그거 싸움 붙으면요, 이거는 그냥 압살돼요. 무조건 깨져요. 그 싸움은요. 저래 허세를 떨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허세를 떨면 뭐가 되겠어요? 일이 뭐가 되겠어요? 산으로 가요. 문제를 하나도 못 풀고 꼬입대로 꼬이고 온갖 피해는 다 보고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하는 짓이요, 전부 그래요. 하나같이 다 그래요. 정말 나라가,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문재인 집단 때문에. 청와대가 집단 허세를 보이는데, 그 허세의 맨 앞에 또 누가 섰냐 하면 정의용이라는 사람, 그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이 썼어요. 김정은 친서를 자기가 봤대요. 보고는 트럼프가 이 편지를 받으면 아름답다고 말할 거다고 예언을 했대요. 예언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졌대요. 이건 트럼프를 뭘로 보는 거? 욕보이는 거예요. 트럼프가 뭐예요? 정의용의 손바닥 위에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 참,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미국 언론에 이런 게 보도 안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하면 돼요. 참, 철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을까? 그 다음에요, 문재인은 한술 더 떠. 그것도 노르웨이 가가지고 있잖아, 그죠? 무슨 소리 하냐면 6월 1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친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고 소개했대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김정은의 친서를 보기 전에 누가 먼저 봤다는 얘기입니까? 정의원하고 누구가? 문재인이가 먼저 봤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설사 봤다 하더라도 이래 얘기하면 돼요. 트럼프를 완전히 엿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허세를 떨고 싶어가지고 쩔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하면요, 그 편지 내용을 트럼프가 공개해버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생일 축하하는 편지라고 그래버렸어요. 뭐야, 이 사람들. 놀고 있은 거죠. 외국 나가서는 또 허세를 부려요. 허세를 부리는데, 김정은 북미 남북 대화 재개 너무 늦지 않기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당부의 말씀이죠. 그죠? 훈시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오지랖 넓다 소리 듣고도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여기 나가서 남들 앞에서는 또 익하는 거예요. 자기 김정은이가 꼭 자기 말 듣는 사람처럼 미국과 한국은 언제든지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다. 아니 한국은 언제든지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다 하면 이건 괜찮아요 말이. 근데 미국을 왜 자기가 대표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또 오바 중에 오바는 이겁니다. 초오바. 문재인이가 북 완전한 핵폐기 이지 보여줘야 된다. 해외 나가서는요 또 익하고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 평화 지켜주는 건 군사력 아닌 대화다. 이걸 말이라고 해요. 이 사람 노벨 평화상 받고 싶은 모양이라. 안 그러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세 차례나 그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하고 세계 최빈국 제일 가난한 나라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세 차례나 만난 이유가 뭐예요? 핵 없이만 만나요. 그런데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이거 얼라라도 보통 얼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아무 뭐예요? 거침없이 하는 게 그죠? 이게 백치인지 치매인지 난 모르겠어요. 백치나 치매 아니고는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을 보면 딱 보이잖아. 그 다음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다.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세계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세계 대통령. 트럼프 위에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안 되는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여기 댓글이 재미있어요. 정말 모질이다. 모자라다. 원론적 수주도 못 되는 말이다. 딱 맞아요. 원론만 알아도 핵 때문에 대화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15살 이상 먹은 사람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문재인이에요. 그 다음에 북핵 있는 분단이 핵 없는 통일보다 100배 낫다. 난 전적으로 동의해요. 핵이 있으면요. 핵은 핵심 뭡니까? 전쟁 억지력이죠. 못 쳐들어와요. 그것만으로 다 평화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외치면 막을 수 있어요. 그만 해도 어디예요? 어마어마한 거지. 더구나 한반도는요. 보세요. 언제든지 먼저 먹는 놈이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패권 차지의 요충지가 한반도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청일전쟁, 노일전쟁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다 먹지는 못하니까 뭘 했어요? 분단시키고, 그죠? 여기 차지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절대적인 요충지에 외세가 못 들어오면 막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일이에요. 경제 분배 혁명이나 제대로 해라. 헛소리 하지 말고. 단군 이래 최대 상속세 탈세범 이재용 구속하고 탈세 관련 재산 몰수해라. 이런 댓글이 나오는 겁니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세계에서 가장 멍청한 말, 한반도 비핵화.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대장케 말하자면은, 따까리가, 자기가 마치, 트럼프와 김정은을 갖고 노는 양, 허세를 부리니까, 이걸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맛을 보여줄까? 북한이 또 그런 건 또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요. 위대한 수령도 아니고 무슨 뭐 고위직도 아니고 북외무성의 국장이, 미국 담당 국장이 문재인을 야단쳐요. 핵심 뭐냐? 문재인 빠져라. 당신이 끼일 일 아니다, 여기. 그래서 남조선 북미 대화에 참견 말라. 그래서 우리하고 미국하고 대화하는 거지 너가 끼일 자리가 아니다. 좀 가만히 있어라. 그 다음에 결정타를 하나 날립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문재인 얘기입니다. 지금 북남 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떠들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싹 발라버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제재비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재인이가 전날 국내외 통신사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문서로 인터뷰를 하면서 남북 간의 다양한 통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마치 있잖아, 남북 간에 뭐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위한 그 접촉이 막 회담이 막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에서 뭘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완전 엿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도는요, 얼마나 중대한 보도예요. 남북 관계를, 그죠? 하루아침에 완전 경색시킬 수 있는 그런 보도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인 건 맞잖아요. 근데 오지랖 넓다는 걸 정도로 이제 넘어서 가지고, 그건 그때는 김정은이가 직접 얘기했죠. 그죠? 언제는 일개 국장을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짓밟아 버린대. 이래 되면요, 웬만한 뭐예요, 자존심이 있는 대통령이나 국가 같으면요, 일체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떡하냐? 이 보도가 거의 안 나와요. 아니, 저기 포탈에 메인에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댓글을 내가 제일 많이 있는 걸 찾아보니까 댓글이 고작 182개예요. 제일 많은 게. 그러니까 잠시 올랐다가 내려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뉴스도 문재인한테 불리하거나 남북관계에 어떤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아예 빼버린 거예요. 한국에 언론 없어요. 이게 무슨 언론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제대로 된 정상적인 보도는 안 하고 SBS에서 고작 이런 보도가 납니다. 남측의 노골적 거부감 공개 표명한 북
왜 일어나? 북쪽이 뭐가 뒤틀려가지고 익하냐? 이런 식의 보도를 하죠. 그러니까 북쪽이 야 저래 말하는 건 심각한 애들이 심각한 뭐 문제가 있어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북이 얘기한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뒤집어 가지고 북을 비난하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 댓글에서는요, 이 댓글은 보면, 여기 보니까, 댓글을 쭉 보니까 수십 개, 1위부터, 제일 많은 좋아요 누른 1위부터 수십 개까지 내가 다 읽어봤거든요. 문재인 지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랜만에 청정 댓글 해역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윗대가리 1위부터 5위까지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돈 갖다 바쳐 살 갖다 퍼줘도 이런단다. 절대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 준 놈이 병신이지 쯧쯧. 당장 북한 지원 중단해라. 이거는 이제 북한 비난하는 겁니다. 그죠? 2위는 돈 퍼주고 욕 얻어먹고 쯧쯧. 이제 남쪽 비난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위 시진핑 만나러 가서 혼밥 처먹어. 트럼프 만나러 무기 구매에 10조 쓰고 2분 만에 개처럼 쫓겨나질 않나. 체코 가니까 체코 대통령 편지 하나 남겨두고 생 까고 다른 데 가버리지. 뉴질랜드는 평화보다 제재가 문제라고 면박당해. 그리고 그리 돈 퍼다 준 북한한테는 알아서 기라고 욕먹네. 문재양 저거 진짜 사람 새끼냐? 이래 글 쓴 사람도 문제지만은 이런 짓을 한 사람은 더 문제죠, 사실은.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에 비하면 박근혜가 훨씬 낫게 했어요. 똑바로 얘기하면요. 박근혜에서 중국에 가서 대우받는 거 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독재는 박정희보다 심하고 여행은 박근혜보다 더 다니고 북한은 김대중보다 더 사랑하고 경제는 김영삼보다 더 말아쳐먹고 불통은 이명박보다 더하고 무능은 노무현보다 더하며 언론 장악은 전두환보다 더한 김정인 대변인 새끼 때문에 죽을 맛이다. 사람들 글은 어떻게 요리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내용이 있잖아, 그죠? 말이 약간 막 칼날 같더라도 내용은 딱 와닿잖아. 그렇잖아, 그죠? 근데 문바들 글 보면, 그죠? 그냥 똥밭에 구부는 기분이야. 다섯 번째, 닥쳤던 문재인 지붕이나 쳐다보시오. 2년 동안 국민 내팽개치고 이게 뭐요? 미국에게 버림당해, 중국에게 찬밥, 일본에게 개무시, 이제는 믿었던 북한마저 개무시. 딱 맞아요. 그래서 봐요. 저것도 말아먹어버렸죠. 트럼프 미션 또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말하자면 김정은 설득도 못하고 시진핑 초청하는 그것도 못하고 그래 말아먹어버렸죠. 그죠? 거기다가 나대다가 북한의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한테 빠지라는 소리까지 들었죠. 근데 진짜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죠. 그래서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빠지라면 빠질게요. 그래가지고 빠졌을 때 일어나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문재인이 빠졌을 때 일어나는 우리 땅 판문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